네,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가 배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지난 시간에 드렸던 계산력 프린트물 숙제 아마 효린이는 지난번에 몸이 좀 안 좋아서 결석이 있었죠. 그래서 효린이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번에 제가 드리는 계산력 프린트도 다른 단어로 드릴 겁니다. 그것부터 한번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봤어요. 그래서 그 이제 참석하지 못했던 효린이는 조금 이제 제가 아마 우려가 되긴 하지만, 일단 제가 영상 같은 거 업로드 해놨으니까 한번 영상 보시면서 문제 맞히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은 새로운 단원에 대해서 나갈 겁니다. 단원으로는 이제 원의 방정식이고요. 그리고 페이지로는 49페이지입니다. 숙제를 하신 분은 제가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원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잘 알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 이 원의 방정식 자체가 되게 쉬워지는데요. 원의 정의는 그냥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컴퍼스를 이용해서 그렸던 원을 말로 서술할 수 있으면 돼요. 우리 컴퍼스를 이용해서 원을 그렸을 때 여러분도 작도는 다 해보셨죠? 그러면 컴퍼스를 이용해서 원을 그렸을 때 그 컴퍼스에 그 조절했던 거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 뾰족한 침으로 딱 찍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리고 싶은 크기만큼 컴퍼스를 벌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을 이렇게 그려나갔습니다. 한 바퀴 띵 돌렸어요. 다시 말해, 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내가 찍은 이 점, 즉 중심을 기준으로 컴퍼스가 벌어져 있는 거리, 즉 반지름이 되겠죠. 혹은 이거를 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저 알만큼 똑같이 떨어져 있는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원에서는 결국에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로 중심이 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원을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그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원의 중심이 어디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하셔야 돼요. 즉 제가 여기가 중심이 될지, 여기가 중심이 될지, 여기가 중심이 될지 그거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구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은 그 중심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데요? 즉 반지름이 몇이에요? 라는 거를 이제 저한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원의 기본적인 정의는 결국 중심으로부터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A, B, 우리가 좌표 표면에 어떠한 점을 A, B라고 하는 그 점을 중심으로 잡았을 때 R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여기가 A, B, 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만큼 떨어져 있는 그 거리를 R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점은, 만약에 이 점을 x, y라고 한다면은 이 x, y부터 a, b까지는 r만큼 떨어졌어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구하는 방법, 즉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바로 이전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그치? 원리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직각삼각형을 그리고 이 가로에 해당하는 길이, 즉 x 좌표의 차이, 그리고 이 세로에 해당하는 길이 y 좌표의 차이를 제곱을 해서 r 제곱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치?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에요. 즉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배웠는데 이게 바로 그냥 원의 방정식으로 됩니다. 왜? x, y는 제가 얘를 그냥 임의로 뒀죠.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그 아래에 해당하는 게 이쪽으로 조금만 각도만 바꾸면은 여기가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이 된다라고 쳤을 때, 여기 있는 이 x하고 y 대신에 x 프라임, y 프라임만 집어넣어도 똑같은 식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x, y를 그냥 아예 함수처럼 써버린다. 즉 이런 식으로 써버린다
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원의 중심이 A, B가 아니라 원의 중심이 원점인 0,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원의 방정식의 좌표가 어떻게 되죠? 아마 책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즉 A하고 B에다가 0,0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R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런 식으로 풀린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습니까? 효린이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결국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사용했던 방법은 뭐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저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바로 깔끔하게 나타낸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데 필요한 건 결국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건데 중심의 좌표를 알고 반지름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그제플 거기 1번을 한번 볼게요. 이그제플 1번 보면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0이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어떤 x, y부터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져 있는 이 거리가 이만큼이라고? 그러면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의 좌표의 차이에다가 y의 좌표의 차이를 제곱하면 2의 제곱이 똑같구나. 요게 정답이에요. 그러면은 2번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2번은 중심의 좌표는 원점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즉 0,0이겠죠?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야? 반지름이 필요한 거겠지. 즉 3,-4까지 해당하는 거리가 몇이냐를 구해보시면 돼요. 한번 구해보시고 답한 사람 저한테 손을 들어주세요. 그림 한번 구해보십시오. 중심이 원점이고 점 3,-4. 주행이 됐습니까? 좋아요. 반지름이 이렇게 나왔죠. 그럼 원의 방정식을 쓰는 거는 이 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즉 x, y부터 a, b까지인데 a, b가 지금 중심이 원점인 거잖아. 그럼 각각 값이 0, 0이 되겠죠. 즉 x에서 0을 뺀 걸 제곱한 거가 y에서 0을 뺀 걸 제곱한 게 반지름의 제곱이랑 똑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는데 혹시 여기서 지금 막히는 이유가 어떤 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데 여기서 원의 방정식을 쓰신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이렇게 식을 써야 됩니다. 원의 방정식을 쓰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식 형태로 써달라는 거예요. 즉 지금 Y제곱 형태로.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되세요? 맞아요. 중심이 0,0이고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미안하다.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점이 x, y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 x, y는 결정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는 이거지.
얘가 5만 만족하면 돼요? 반지름만 만족하면 된다. 근데 제곱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x, y가 돼서 x제곱, y제곱, 8제곱 이런 식으로 답을 써내려간 거예요. 즉 거기서 r이 5니까 20 이렇게 쓴 겁니다. 다 했어요? 네. 잘했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네, 잘했습니다. 미안하다. 화진이 혹시 됐나요? 응, 좋아요. 주행 혹시 이거 이해돼요? 식으로 써야 돼요? 네, 식으로 써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일단 나머지 두 분은 잘하셨고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원의 방정식을 쓰라는 얘기는 그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표현을 해달라는 거예요. 즉 x하고 y가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x하고 y가 그 원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의 문제는 반지름이 5로 나오죠. 0,0부터 마이너스 3,4까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3,4뿐만이 아니라 0,0부터 거리가 5만큼 떨어져 있는 이 모든 점들을 다 표현하는 방법은 바로 한 점을 x, y라고 두고 이 규칙을 만족하는, 즉 여기에다가 3을 넣었을 때 4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4가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에 1을 넣었을 때 2 맞나? 아니 루트 24겠지. 루트 24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루트 24가 나오거나 그런 식들의 모든 점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표준형이죠. 원의 방정식에는 이 상태를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 아마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여부는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이해됐습니까? 네, 혹시나 중간에 듣다가 또 이해가 안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제 이그젠플 지금 이 문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되게 친절하게 아예 직접적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 점의 좌표를 알 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원의 중심과 반지름은 모르는데 여기 문제 이그젠플 2번 그대로 해볼게요. 어떤 점에 지금 이제 이 좌표들을 그대로 좌표 표면에 표현을 해보면요, a는 마이너스 2,6,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c는 2,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원을 그렸을 때 무조건 이 세 점을 이렇게 지나는 이런 원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제가 점을 이제 이상하게 찍어가지고 원이 조금 찌그러진 형태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라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조금 응용돼서 출제되긴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때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즉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된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보통은 중심을 찾으면 반지름을 찾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저 세 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먼저 이 세 점을 한번 삼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각각 AB, BC, CA를 이렇게 지나는 삼각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저 삼각형 ABC의 바깥을 감싸고 있는 원이 되죠. 요거 중학교 때 우리가 특히 2학년 때 이러한 원에 대해서 배운 적 있어요. 삼각형의 외접원이네. 그치? 그래서 우리 이 삼각형의 중심은 뭐랑 똑같아 된다? 외심이랑 삼각형 ABC의 외심이랑 똑같아. 자,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외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의와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 지금 여기다가 문제 풀
때 바로 전단원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죠. 선분의 내분점 이용해가지고 그치? 선분의 내분점을 이용해서 무게중심 풀었고 이 원의 방정식을 할 때는 삼각형의 외심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 공통성 2를 공부하실 때에는 특히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형의 외심, 내심, 무게중심을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외심 다시 말씀드리면 외심은 정의가 뭐냐면요. 무엇을 외심이라고 정의를 내렸냐? 각 변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그때 만나는 교점을 우리는 외심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다른 곳에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외심의 성질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그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과학고 면접 같은 거 시험 볼 때 예를 들어서 혹은 이제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제 경우에는 보통 면접 시험을 보진 않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근데 막 과학고나 특목고 면접 같은 거 시험 볼 때 외심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접원의 중심입니다 라고 하면 그 감점을 먹고 시작해요. 외접원의 중심은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이 외심의 정의를 이용해서 성질을 알아냈더니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똑같고 그걸 이용해서 원이 그려진다. 즉 그 원의 중심부터 세 꼭지점까지 거리가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원이 그려서 이게 외접원의 중심이 되는구나 라는 거지.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됩니다. 이거 정의와 성질을 반대로 얘기하면 감점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고 재밌게 얘기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걸 얘기하게 되면은 뭐 오늘 4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요. 일단 첫 번째 성질을 이용해 볼 거예요. 즉 각 꼭지점으로서 만약에 이 원의 중심이 x이라고 하는 겁니다. a, b라고 할게요. a, b라고 한다면은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거죠. 즉 이 외심 중심을 제가 O라고 잡겠습니다. 우리는 OA는 OB, OC랑 똑같다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즉 OA, OB, OC 다 뭐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네.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A 마이너스 5A니까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6의 제곱. 얘는 루트 A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3의 제곱. 마지막으로 OC는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 중에서 여러분들 원하는 거 그냥 아무거나 골라 써도 돼요. 앞에 거, 뒤에 거 쓰셔도 되고 앞에 거, 첫 번째와 세 번째 같다. 이런 거 쓰셔도 돼요. 즉 어차피 다 루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루트 벗기고 시작해도 되겠지. 그리고 식이 되게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얘네 전개해서 풀면요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다 들어가 있거든요. 식 계산이 되게 편리해요. 1차 검정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유롭게 선택하셔도 되는데 자유를 주면은 제가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로 풀어보십시오. 즉 OA와 OB가 같다와 OB와 OC가 같다라고 풀어보시고요. 만약에 혼자서 풀 수 있는 분들은 그냥 바로 지금 이제 도전해 보셔도 좋은데 나 저거 어떻게 풀는지 잘 모르겠어 하면 제가 1번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결국에는 A 플러스 2의 제곱 요거를 푸는 거고요. 전개 딱 합니다. 다 합니다. 4, 6, 36, 40.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혹시나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너무 빠르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까 말씀드려보자면 a제곱 그리고 2a라서 2배의 4a b제곱 마이너스 12b 쓰고 상수항 그냥 바로 계산해버린 거예요. 상수항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36 그래서 4 더하기 36에서 40 바로 나옵니다. 뒤에 있는 식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면은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식은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1차식으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a하고 b를 다 그냥 넘겨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6b는 상수항도 바깥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6 그래서 a 더하기 b는 1 요게 1번에 대한 1차식이죠. 2번도 1차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2번 구해보셔서 2번에 대한 식과 1번, 2번 연립방정식으로 해서 A하고 B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저한테 그 점의 중심의 좌표를 보여주십시오. 이거 죄송해요. 첫 번째 식 이거 살짝 계산 실수 있다. 혹시나 첫 번째 식 제가 구한 걸로 연립방정식 하실 때 다시 한번 칠판 결과 보시고 연립방정식 해주십시오. 그렇지. 그리고 거리는 좋아요. 여기서 얘하고 얘를 쓰는 게 더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도 잘 구했습니다. 혹시 이걸 다 쓰신 거예요? 지금 이 주번의 중심 이렇게 나오죠 x 잘 썼어요. y도 y에다가 뭘 빼줘야 되죠? 값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을 쓸 때는 y 마이너스 1. 맞아요. 이해 안 되는 거세요? 지금 a, b의 제곱 이렇게 나온 거죠. 원의 중심의 제곱 이렇게 나온 거지. 클린 아직 하고 있죠? 네. 네. 어려운 거 있어요?
주영이는 혹시 막히는 거 있습니까? 얘가 혹시 두 번째 식을 볼 때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식이 나오면 저기 제가 쓴 저 두 번째 식인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잘 풀었는지 제가 한번 요 두 번째 식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까이서 볼 때는 글자가 크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보면 되게 작다. 좀 더 크게 쓸게요. 두 번째 식도 보면요, 루트를 빼고 두 번째 식 여기다 쓰겠습니다. 한번 루트를 빼고 이제 식을 정리해 보면은 a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25 얘가 뒤에 거를 제곱한 것들의 합과 똑같다. 요 상황이죠. 그래서 양변의 a제곱과 b제곱은 모두 다 날려줍니다. 그러면 다시 a하고 b를 모두 다 좌변으로 넘겨버리면 14a 그리고 4b도 넘기면 플러스 2b 얘는 상수함을 완전히 다 넘겨버리면 34 8에서 34를 빼는 거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6 즉 7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겠습니다. 틀린 거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식은 여기 그대로 갖고 와서 7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3 이걸 이용을 해서 지금 보면은 여기 위쪽에다가 7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7a 더하기 21b는 7 그리고 7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3 위에서 아래 걸 빼면 20b는 20 해서 b가 깔끔하게 1로 나오게 되고요. 아래식에다 대입하면은 7a가 마이너스 14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1 얘가 원의 중심의 좌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의 중심을 구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원의 반지름까지 확실하게 구해야 되는 거겠지? 근데 보면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각 점들의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이겠지만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마이너스 2,1이야 원의 중심이. 이 세 점들 중에서 바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점은 A가 되겠습니다. 왜? X좌표가 똑같으니까. 즉 1부터 6까지 떨어진 거리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반지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은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 위에 어떤 x, y라는 좌표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x, y에서 마이너스 2,1까지 떨어진 거리가 5가 되는 점과 점 사이의 관계식을 쓰면 되는구나. 그래서 요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5의 제곱 혹은 25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25라고 쓸게요. 괜히 또. 그래서 지금 이그젠플 2번은 요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아니 그래도 설명 좀 더 나가야겠다.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릴게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세점의 좌표를 알 때는요 외심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원의 중심을 구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 중에서 외심의 성질을 이용해서 원의 중심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 외심의 정의를 이용해서도 원의 중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거기 50페이지 중간에 방법 1과 방법 2가 써 있습니다. 자, 방법 1 보면요
세 점을 이용하는 방법, 원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음을 이용한다. 이게 바로 외심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외심의 성질이라고 메모 한번 해주십시오. 방법 1은 외심의 성질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방법 2는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이용하는 방법. 이게 바로 외심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이용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삼각형, 예를 들어서 삼각형 A, B, C 이런 식으로 존재할 때 여기서 외심을 찾는 그걸 그대로 이용할 겁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각각의 수직 이등분선을 쭉 그어나가는 거예요. 각 변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쭉 그어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 그으면은 그때 생기는 점이 하나가 존재하게 되고 얘가 우리가 이제 외심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교점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는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는 각 변의 방정식을 먼저 찾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벌써 좀 우려가 되기 시작하죠. AB의 직선의 방정식, BC의 직선의 방정식, CA 직선의 방정식 저걸 다 구해야 된다고, 즉 직선의 방정식 3개를 구해야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어차피 이 3개의 수직 이등분선 중에 2개만 만나도 나머지 1개는 그냥 거기 무조건 지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A, B, B, C, C를 다 구하는 게 아니라 A, B, B, C, C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구하기 쉬운 것만 그냥 골라서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골라서 2개만 구하면 돼요. 즉 수직 이등분선을 2개만 구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게 방법 2고요. 그걸 이그젠플 3번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그젠플 3번에서는 지금 A의 좌표와 B의 좌표, C의 좌표가 각각 A는 3,0, B는 7,8, C는 마이너스 1,2로 주어져 있어요. 이때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저는 어떻게 선택했냐면요. A, B, A, C로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Y좌표가 0이잖아. 그래서 A를 어떻게든 활용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저는 A, B의 직선의 방정식과 A, C의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 되게 빨리 구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먼저 3,0을 지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Y 빼기 0은 어떤 기울기 M의 X 빼기 3 이런 식으로 바로 쓸 수 있다. 그치? 그리고 기울기만 보면 되는데 3,0부터 7,8까지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7에서 3을 빼고 8에서 0을 빼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래서 바로 구하기 되게 빨라져요. 이렇게. 그러면 AC도 똑같지. Y에서 0을 빼고 기울기는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플러스 1 그리고 0에서 2를 빼니까 마이너스 2 똑같이 x 마이너스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AB하고 AC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고 우리는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서로 수직인 요 직선들의 방정식을 구해야 됩니다. 자, 수직 이등분선이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수직 이등분선의 그 방정식을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2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n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얘도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y는 2의 x 더하기 m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직인 거 플러스 수직 이등분선이잖아. 즉 이 각각의 AB, AC와 수직 이등분선이 내는 거는 각 꼭지점에 중점을 지난다. 그래서 중점은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중점 어떻게 구했어 우리? 이렇게가 뭔데? 중점? 네, 중점이라고 한다는 거는
내분점이에요. 힌트를 드리자면 몇 대면 내분점일까요? 1대1. 그렇지. 1대1 내분점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내분점이면 결국엔 얘네들의 가장 중간에 있는 즉 2분의로 나눠주는 거지. 그래서 2분의 3 더하기 7, 2분의 0 더하기 8. 그러니까 x좌표들끼리의 합에서 나누기 2, y좌표들끼리의 합에서 나누기 2.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5,4를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x에 5, y에 4를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빨리 구해볼게요. 2분의 2,2분의 2. 그래서 1,1을 지나야 된다. 즉 여기도 1,1을 지나야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최종적으로 y는 5,4를 지나야 되니까 첫 번째 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3이 나오고요. 두 번째 식은 y는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교점을 구하면 그게 바로 외식. 그치? 그래서 얘네들 교점을 바로 구해버립니다. 그러면 양변에 1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OX는 15가 나오기 때문에 중심의 X좌표는 3 그리고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편하지 중심의 Y좌표는 5 그래서 3,5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3,5 여기 점이 3,5래요. 3,5인데 거리 구하기 쉬운 점이 딱 보이네. A 그치? 5A까지 거리가 3,0부터 3,5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반지름은 5가 되겠죠. 그래서 원의 좌표의 방정식은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5의 제곱이 5의 제곱 그러니까 25가 된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여기 이 풀이 과정 중에서 찾아낸 재미난 성질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AB하고요 AC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서 그리고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지금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면서 이 기울기가 처음엔 2였다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가 2가 되지. 그러면 지금 기울기가 서로 반대로 바뀌었죠. 근데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애초에 여기 넘어가기 전에 얘하고 얘의 기울기의 곱이 뭐예요?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AB하고 AC가 애초에 각도를 몇 도 이뤘다는 거야? 직각. 그치? 그러면 그냥 이 문제에 한해서 이런 문제에 한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쭉 보면서 과정이 생각보다 좀 길구나 라고 싶겠지만 여기 이 상황을 딱 알아차리면 AB하고 AC가 사이가 직각이라고 각도 A가 직각. 그럼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은 어디에 존재했었죠? 빗변의 중점. 그치? 그래서 BC의 중점을 찾으면 끝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보면은 자 7,8에서 마이너스 1,2의 중점 구해봐요. 3,5 나오잖아. 그래서 되게 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형에 대한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다 풀고 다 구했다고 해가지고 끝 이게 아니라 그게 정말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 도형에 대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혹시나 도형의 기하학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요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일단 문제 한 두 문제? 아니고 한 문제 정도만 풀고 잠깐 쉬었다 한번 해볼게요. 페이지로는 54페이지 예제 1번을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문제를 잠깐 쓰는 동안 한번 문제가 무슨 내용인지 읽어봐 주세요. 효린아 읽어봐 주세요. 머리가 그렇게 불편하면 내가 잘라줄까? 자,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제가 일단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뭔가 풀 수 있다 이렇게 뭔가 그렇게 크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처음 배운 내용이잖아, 그치?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저렇게 푸는구나 이런 느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그 2차 함수의 꼭지점이 A고 근데 이 A를 이 원의 방정식의 중심이래요. 물론 지금 이게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문제 풀면서 왜 얘가 원의 방정식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얘가 일단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거는 A의 좌표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A의 좌표를 구하는 이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완전제곱식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x-2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A 빼기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의 좌표는 2, A-4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지름은 모르지만 반지름을 만약에 R이라고 했을 때 그때 원의 중심이 2, A-4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인 그러한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x-2의 제곱 더하기 y에서 빼기 A-4의 제곱은 R제곱. 그치? 근데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가 지금 그냥 항상 원의 방정식은 이렇다 하고 그냥 얘를 답으로 쓰긴 했는데 물론 얘가 답이 진짜 맞으니까 답으로 쓰긴 했는데 그냥 이렇게 제곱 그리고 무슨 제곱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전개해버려서 한 번에 그냥 다 왼쪽으로 뭐라고 넣어버리면 그것도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 맞잖아.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형태가 얘를 표준형이라고 하고요. 얘를 전개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를 일반형이라고 해요. 요거 이따가 제가 이것도 다시 한번 교과서에 나와 있어서 말씀드릴 건데 쟤를 결국에는 이 형태를 요렇게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x제곱 더하기 bx까지 쓰고 얘를 완전제곱식 형태로 써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2차 함수에서 많이 했던 거 이 개수의 절반의 제곱 그리고 y제곱 더하기 4y 절반의 제곱인 4가 필요하고요. 얘는 7을 넘겨서 7 더하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사용하기 완전제곱식 위에 사용하기 위해서 썼던 상수들을 다 모면에다가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정리했을 때 얘랑 똑같은 꼴로 나오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21에다가 2분의 b의 제곱. 즉 우리는 이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완전제곱식의 합으로 써내려간 이 1번식과 우리가 이 A의 점의 좌표와 반지름을 R이라고 가정했을 때 쓴 이 2번식이 똑같아야 해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제 2분의 b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A-4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해서 b값과 a를 바로 구하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a 더하기 b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우리가 방금 전까지 해봤던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요게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입니다. 얘가 표준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 표준형을 쭉 전개해서 써 내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x by c 이런 식으로 써 내려간 이 항을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이제 여기서 그 부분만 조금 생각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전개했을 때 우리가 보통 x하고 y라는 문자를 써서 식을 써내려갈 때 보통은 2차식 정도가 되면은 원래는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해보면 x, y 항이랑도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신기한 게 x, y가 없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 일반형은요 x, y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의 그런 도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원의 방정식과 표준형 일반형 보면은 x, y라는 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혹시나 어떤 문제에서 다음 중 원의 방정식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라고 했을 때 일반형 형태로 주어놓고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2y제곱 뭐 플러스 2xy 뭐 이런 식으로 꼴이 존재한다면은 얘는 원의 방정식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xy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면요 얘하고 개수가 1이죠. 그치? 혹은 개수의 비가 xy-a의 제곱과 y-b의 제곱의 개수의 비가 똑같죠. 즉 양변에 2를 곱해도 2, 2, 3, 3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전개했을 때도요 여기에 있는 개수가 1 혹은 개수가 똑같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원이 만들어져요. 개수가 달라지면 원이 안 만들어져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그건 타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x가 가로축으로 증가할 때 y가 세로축으로 증가하는 비율이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생각을 해보면요 y는 2x제곱 이런 거 생각해봐요. x가 가로축으로 벌어질 때 y가 세로축으로 더 빨리 올라가 버리죠. 그치? 그래서 더 급하게 올라가 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y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와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달라지게 되면은 서로 증가하는 그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이 아닌 타원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타원이 될 때도 있고 아닌 다른 도형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 때 한 2학년 혹은 3학년 때 이과를 선택하시면 배우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원의 방정식 문제를 풀어봤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유제 1번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유제 1번을 풀고 유제 1번 다 푸신 분들은 제가 쉬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한 거 있습니까? 괜찮아요? 어디서부터 막혀요? 그럼 한번 천천히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됐습니까? 정답. 한번 풀이해서 들어볼게요. 잘했어. 이해되시나요? 네. 이걸 푸는 거 이해되세요? 네. 그럼 지금 어떻게 하려고 생각 중이세요? 문제 상황 이해되는 거 맞죠? 네. 이거가 음. 원의 중심을 지는.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의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얘를 보면요.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의 형태로 존재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힌트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x끼리 먼저 식을 써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겠지. 네. 그리고 이 x제곱 마이너스 4x를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상수항 몇이 필요하죠? 2, 4. 그렇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까지 써보실까요? 좋아. 그리고 이것도 아주 먼저 잘 썼네. 얘도 y제곱 마이너스 2a y지. 그리고 얘도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은 뭐? 1제곱.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뭐의 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2. 아래 거 y는요? 그렇지. 그러고 나서 지금 그러면은 원의 중심은 2,a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원의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다는 거잖아. 그럼 x가 2일 때 나온 y 값이 a가 된다. 그렇지. 괜찮죠? 네. 자, 두 분은 시우도 좋습니다.